관계의 항수, 즉 일항관계, 이항관계, 삼항관계 등에 이제 추가해서 관계의 대응 개체수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의 대응 개체수라는 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영어로는 우리가 그 책들을 읽어보면 카디넬리티 이런 또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관계를 말할 때 1대1 관계냐, 1대 다수 관계냐, 다수대 다수 관계냐, 또는 1대1 관계냐, 숫자에서 1대 n 관계냐, m대 n 관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 관계는 이제 두 개 또는 세 개의 집합 사이에 원소들이 사이에 이제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럼 상대방 개체가 몇 개씩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관계의 대응 개체수입니다. 그래서 1대1 관계라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이항관계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 이항관계로 이제 모델링을 하면 남자들의 집합이 있고 여자들의 집합이 있죠. 여자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의 집합의 한 원소 여기에 이제 이몽룡이가 있다. 그러면 이 이몽룡이가 부부라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응 개체수는 여자 쪽에서 하나만 있는 거죠. 성춘행과 부부가 됐으면 다른 여자하고는 부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몇 명이랑 요 개별 관계, 이 줄을 그을 수 있느냐. 그래서 줄이 한 개만 최대 한 개만 그어질 수 있는 게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부라는 관계를 여기서는 이항관계로 이야기를 했는데 부부라는 관계를 일항관계로 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일항관계. 요즘은 꼭 그 남자와 국가에 따라서는 동성 부부도 혼인 신고를 받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하나의 개체 유형이 있겠죠. 그럼 그 안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몽룡도 있고 성춘향도 있고. 그러면 이몽룡하고 성춘향이가 부부라는 관계를 맺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김아무개하고 박아무개 사이에도 이렇게 부부라는 관계가 맺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항관계가 아니라 일항관계로 이렇게 맺어지는 건고요. 그 대신 관계의 대응 개체수는 둘 다 뭐죠? 1대1 관계가 맺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1대 n 관계 또는 1대 다수 관계는 교수가 학생을 지도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한 학생, 이몽룡 학생의 지도 교수는 이 교수님이다. 그러면 이 교수하고 이몽룡하고 사이에 학생 지도라는 이런 관계가 맺어지겠죠. 근데 이 교수님은 이몽룡이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학생도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원소는 몇 개요? 한 개고, 이쪽에 있는 원소는 몇 개죠?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인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컴퓨터에서는 숫자를 셀 때 0은 0이죠. 1은 1이죠. 그 다음에 2, 3 이렇게 2 이상의 숫자는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2 이상의 숫자는 다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나쁘죠.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애들한테 숫자 세라 그러면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이상 되면 많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사실 하는 게 아닌 거죠. 농담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관계를 1대3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1대 n 관계, 많다에서 이제 many 이렇게 영어로는 많다고 해서 many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 m 또는 n 이렇게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m 또는 n 이렇게 숫자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1대 다수 관계 또는 1대 n 관계 또는 뭐 1대 m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수 대 다수 관계라는 것은 뭐냐? 그런 학생들이 과목을 수강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몽룡이라는 학생은 경영 데이터베이스 관리론도 수강하고, 뭐 MIS 원론도 수강하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도 수강하고, 그러면 1대 3, 그 1대 n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관리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몽룡이만 수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홍개똥이도 이렇게 수강하고,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수강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의 입장에서 보면 또 1대 여기 이제 2명이 이렇게 수강을 하니까 1대2, 그래서 1대 n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도 1대 n 관계고 이쪽에서도 1대 n 관계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수 대 다수 관계 해서 m 대 n 관계가 맺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1대1 관계냐 1대 n 관계냐 또는 m 대 n 관계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개체들의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집합을 이렇게 개체 유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안에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줄을 맺어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줄이 몇 개 나가느냐 세면 됩니다. 세는 것도 어떻게 세는 거죠? 뭐 5개, 6개 이렇게 정확하게 셀 필요가 없어요. 줄이 하나냐 또는 줄이 2개 이상 여러 개냐,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렇게 이제 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종류는 1대1 관계냐, 1대 다수 관계냐, 다수 대 다수 관계냐,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들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1한 관계, 2한 관계, 3한 관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다 보면 최소값이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 관계다. 그러면 이몽룡이는 여기가 있으면 이몽룡이가 부부라는 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이 꼭 한 명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몽룡이 어렸을 때는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값이 상대방의 최소값이 0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성인이 되면 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소값을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계를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적인 관계다 또는 선택적인 관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관계는 관계가 맺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모든 남자가 한 명의 그 부부 관계를 맺는 여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계속 혼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여자가 부부 관계를 맺는 남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택적인 것은 상대편 대응 개체수의 최소값이 0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강제적인 관계는 어떤 주문을 했다. 그럼 주문이라는 개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그 주문이라는 개체에서 그 주문을 처리하는 사원이 만약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해요. 어떤 회사에서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누가 담당해서 처리를 한다 하는 게 반드시 지정 사원이 한 명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회사의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강제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관계는 최소값이 1이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택적 관계, 강제적 관계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아니면 최소값이 1이냐, 최소값이 0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관계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를 그림으로 이제 그릴 때 보통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개체는 뭘로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주문이라는 예제가 나오는데, 주문이라는 예제가 나오기 전에 주문은 좀 이따가 이제 하고, 예를 들면 학생이라는 이렇게 개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과목이라는 개체가 있으면 그 학생하고 과목 사이에는 관계가 맺어지죠. 그래서 그 관계가 수강이라는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줄로 그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그려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수강이라는 관계가 맺어진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는 뭘 쓰느냐 하면 대형 개체수를 써요. 그래서 학생 한 명은 과목을 몇 개 수강할 수 있죠. 여러 개 수강할 수 있고, 한 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는 몇 명이죠?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M 대 N, 왼쪽이 M이네요. 그럼 이제 이걸 뭐 고치도록 하죠.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만은 M 대 N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할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여기다가 0이냐 1이냐를 써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 개설이 됐으면 그걸 수강하는 학생은 적어도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1. 최대값은 m이고 최소값은 1. 근데 제가 잘못 썼네요. 보통 최소값을 왼쪽에 쓰죠. 그래서 1. 그래서 최소값은 m.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학생은 과목을 수강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번 학기에 과목 수강하기 싫다, 한 과목도 안 듣겠다, 그래서 안 들을 수도 있죠. 과목 수강 신청했다가 다 취소해버리면 되니까 최소값은 0 해서 0 대 n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줄을 하나만 그으면 보통 이게 이제 1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뭐죠? 세 개, 보통 이게 세 다리, 까마귀 다리라고 그러죠. 까마귀 다리처럼 이렇게 하면 이거를 여러 개 해서 n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면 0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이건 이제 여러 개를 나타낸 n이고, 앞에 동그라미를 표시해서 0. 그래서 최대 n개고 최소 0개 이렇게 복잡하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최소 0이고 최대 m, 최소 1이고 최대 n. 그리고 이제 이게 최소도 1이고 최대도 1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귀찮으니까 한 개로만 표시를 하면 이게 최소하고 최대값이 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응 개체수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좀 이따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뭐라 그러냐 하면 개체 관계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도, 도가 그림이죠. 그래서 entity relationship 도 하니까 다이아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림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이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도 그럼 주키하고 속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개체에 대해서 주키하고 속성을 이제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관계에 대해서도 주키하고 속성을 표현하느냐, 그러면 관계에도 속성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과목을 수강하면 학생의 주키는, 예를 들면 학생이, 이건 이제 개체죠. 학생이라는 개체 유형이 있으면 그 학생의 주키는 학번이고, 그 다음에 뭐 이름, 학부 이름,
과목의 개체 유형이 있으면 과목의 주키는 과목 번호이고 학점이 몇 학점짜리 과목이냐. 그럼 이제 수강이라는 이 관계를 맺어주면 수강이라는 관계는 그 학생의 성적이 얼마냐.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이 과목을 뭐 전필구분 뭘로 수강했느냐. 전공 필수로 수강했느냐. 전공 선택으로 수강했느냐. 일반 선택으로 수강했느냐. 이런 걸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m 대 n이니까 최대값만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뭐 최소값도 표시하려면 과목에 대해서 학생을 1, 최소는 1이고 최대는 m. 그 다음에 학생은 과목을 수강하는 게 최소는 0이고 최대는 n.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냥 최대값만 표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속성은 표시하는데 그럼 관계에 대해서 관계의 주키는 표시하느냐 그러면 관계의 주키는 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관계는 주키는 관계에 대해서 주키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키는 표시하지를 않습니다. 관계는 주키가 없다예요. 그러면 그럼 주키가 없다는 거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이야기를 했었죠. 초기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테이블과 관계.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해서 성적이 뭐다. 그러면 이 활동이나 거래를 관계로 모델링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활동이나 거래를 관계로 모델링 하면 이런 이 관계를 나타내는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 테이블의 주키는 뭐죠? 과목 번호하고 학번이죠. 그리고 속성은 조금 전에 우리가 모델링 한 것처럼 성적이 속성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 과목 번호하고 학번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게 관계의 속성이 아니라 관계를 수강이라는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가 뭐죠? 수강이라는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가 과목이라는 개체가 있고, 과목하고 그 다음에 학생 사이의 관계인 거죠. 그러면 과목의 주키가 뭡니까? 과목의 주키, 과목의 프라이머리 키가 과목 번호죠. 학생의 주키가 뭐죠? 학생의 주키가 학번인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나타내면 그 관계의 주키는 우리가 별도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주키가 와서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해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관계는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주키를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주키가 없다가 아니라 없다는 좀 그렇네요. 주키는 없다가 아니라 주키를 정해줘서는 정해주지 않는다야. 정해주지 않으면 주키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의 주키들이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의 주키는 항상 뭐가 되는 거죠?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 원소가 항상 2개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관계는 이제 활동이나 거래를 관계로 모델링 하거나 또는 어떤 상태를 관계로 모델링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활동이나 거래를 관계로 모델링하고 또는 어떤 상태를 관계를 모델링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활동이나 거래는 전부 다 관계로 모델링이 되느냐? 그러면 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수강이라는 관계는 그 관계로 모델링을 하지만 수강이라는 활동이나 거래는 관계로 모델링 하지만
또는 어떤 도서를 대출했다 하는 것은 관계로 모델링을 하지 않고 뭐로 모델링 한다고 그랬죠? 도서 대출이라는 추상적인 개체로 모델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가 관계고 뭐가 개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활동이나 거래를, 특히 이제 활동이나 거래를 모델링할 때 어떤 것은 관계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개체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로 모델링하는 거는 주키를 부여하지 않고 그 관계의 속성만 가져요. 그러면 주키는 어디서 오는 거죠? 그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주키가 와서 그것들이 결합이 돼서 복합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체로 모델링하는 거는 주키를 별도로 줘요. 그래서 그 도서의 대출이라든지 물건을 사는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에 대해서 그거를 개체로 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주문 번호나 도서의 대출 번호 같은 주키를 부여합니다. 부여해야 돼요. 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활동이나 거래에 대해서 주키를 부여하면 실제 업무에 가서 물어보니까 주키가 있더라. 우리는 주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출에 대해서 대출 번호라는 주키를 사용합니다. 또는 이제 그 주문에 대해서 주문 번호라는 주키를 사용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키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 활동이나 거래를 뭘로 모델링 해야 된다는 거죠. 주키가 있으니까 이거를 개체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키를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강처럼 해서 개별 학생이 개별 과목을 수강할 때 그 개별 과목별로 어떤 개별 학생별 과목별로 주키를 이렇게 다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생의 학번하고 과목 번호를 가지고 그 학생이 그 과목을 수강한 것에 대한 자료를 찾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주키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뭘로 모델링 한다는 겁니까? 관계로 모델링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키의 존재 여부, 주키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활동이나 거래를 관계로 모델링 할지 또는 개체로 모델링 할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관계는 이를 구성하는 개체들을 참조로 해서 식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강은 뭘로 구분하느냐 하면 내가 수강한 DB관리론하고 제가 수강한 DB관리론은 뭘로 구분하느냐 하면 나의 학번하고 DB관리론의 과목번호를 결합해서 내가 수강한 DB관리론을 찾아내고 제 학번하고 DB관리론의 과목번호하고를 결합해서 제가 수강한 DB관리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주키를 결합해서 식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주키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거래나 활동을 개체로 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독자적인 주키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관계를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